어둠이 내린 숲, 밤하늘을 가르는 생명이 있다.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듯이 이동하는 녀석은 하늘 다람쥐다.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아 숲속의 은자라고도 불리는 하늘 다람쥐는 나무타기의 명수다. 하늘 다람쥐는 짧게는 5m, 길게는 30m 이상 활공한다. 몸무게 100g에 불과한 작은 포유류지만 녀석은 숲속 밤하늘의 주인공이다. 하늘 다람쥐의 집은 나무 구멍. 하늘 다람쥐가 사는 숲에선 나무 구멍을 차지하기 위한 숲속 동물들의 쟁탈전이 치열하다. 지름 10cm 구멍 둥지. 주인은 누가 될 것인가? 숲에 봄이 오면 나무들도 기지개를 편다. 겨우내 나무 구멍은 새로운 손님을 기다려왔다. 나무 구멍은 숲의 생명 창고다. 청딱따구리는 보금자리를 꾸미는 중이다. 수컷은 여러 개의 나무에 구멍을 뚫고 암컷을 유혹한다. 암컷이 둥지를 선택하면 암수는 함께 둥지를 넓혀 알을 낳는다. 딱따구리들은 나무를 두드려 부리에 닿는 진동으로 먹이의 위치를 감지해낸다. 앞뒤로 벌어진 발톱과 몸을 지탱해주는 뻣뻣한 꼬리깃은 나무를 타고 오르는데 유리하다. 딱따구리는 둥지를 만들 때 속이 빈 나무를 선택해 구멍을 판다. 딱따구리는 벌레 먹은 나무의 외과 의사이자 숲속 구멍 둥지의 1차 생산자다. 숲속엔 저마다의 집이 있다. 집을 만드는 재료도 다르고 형태도 제각각이지만 새끼를 키우기 위한 최고의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정설모는 나뭇가지 사이에 럭비공 모양의 집을 지었다. 작은 가지들을 모아 둥글게 쌓아 올리고 입구는 이끼를 뜯어다 붙였다. 둥지 안엔 생후 5일 된 청설모 새끼들이 숨을 고르고 있다. 눈도 못 뜬 어린 새끼들은 몸을 꿈틀거려 형제들과 체온을 나눈다. 털도 안 난 녀석들이지만 발톱은 길고 뚜렷하다. 나무를 타고 살아가는 이들의 미래를 일찌감치 보여준다. 청설모는 겨울잠을 자지 않고 주로 낮에 활동한다. 나무와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며 호두, 잣, 도토리 같은 열매를 먹는다. 설치류 특유의 잘 발달된 이빨은 나무 껍질을 갉아 수액을 빨아먹는 데도 유용하다. 봄물이 오르기 시작할 때 청설모가 나무 껍질을 갈고 간 자리에선 다른 새들이 찾아와 갈증을 풀고 간다. 나무는 청설모에게,
정설모는 새들에게 서로 봄을 전한다. 나무 구멍에 몸을 숨긴 채 주변을 살피는 하늘다람쥐. 하늘다람쥐의 집은 딱따구리가 파놓은 나무 구멍이다. 몸집에 비해 눈망울이 유난히 큰 하늘다람쥐는 연한 갈색 털에 납작하고 긴 꼬리를 갖고 있다. 해질녘 활동을 시작하는 야행성이지만 새끼가 딸린 암컷은 낮에도 먹이 활동을 한다. 하늘다람쥐는 앞발과 뒷발 사이에 얇은 피부막을 갖고 있다. 비막이다. 나무에서 나무로 이동할 때 하늘다람쥐는 비막을 이용해 행글라이더처럼 기류를 타고 움직인다. 다리를 뻗어 비막을 펼친 뒤 한 번에 이동하는 거리는 보통 10m. 하늘다람쥐는 둥지를 중심으로 일정하게 이용하는 활공길이 있다.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하늘다람쥐의 활공은 포착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제작진은 초당 2000프레임을 촬영하는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하기로 했다. 하늘다람쥐는 높은 나뭇가지에서 도약한다. 뒷발로 구른 다음 앞발을 움직여 탄력을 크게 하고 몸의 균형이 잡히면 비막을 펼친다. 하늘다람쥐는 비막을 이용해 길게는 30m 이상도 이동한다. 활공의 비밀은 앞발과 뒷발 사이에 피부가 변해서 생긴 비막에 있다. 비막의 가장자리엔 얇은 근육이 있어 나는 동안 막이 팽팽하게 유지된다. 앞발에서 옆으로 뻗은 연골도 비막을 팽팽하게 하고 활공 면적을 넓혀준다. 길고 넓적한 꼬리는 몸의 균형을 잡는 데 중요하다. 하늘다람쥐는 새처럼 위아래로 날진 못한다. 그래서 비행이 아닌 공기를 타고 내려오는 활공을 한다. 목표점이 다가오면 비막을 접고 정확하게 착지한다. 숲속 하늘다람쥐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번식을 위해선 집장만이 필수다. 하늘다람쥐는 나무 구멍에서 잠을 자고 새끼를 키운다. 하늘다람쥐는 둥지 꾸미기가 독특하다. 연한 나무 속을 한 가닥씩 긁어 시로라기 뭉치처럼 만든 다음 바닥에 깐다. 일종의 이불이다. 출산을 위한 손질이어서 하늘다람쥐는 더 정성스럽다. 하늘다람쥐 부부가 집장만을 한 곳은 은사시나무 구멍이다. 지난해 딱따구리가 파놓은 구멍에 일찌감치 입주한 것이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구멍 둥지지만 많은 숲속 동물들이 탐내는 고층 저택이다. 이웃 은사시나무엔 동고비가 보금자리를 꾸몄다. 동고비집 역시 딱따구리가 파놓은 나무 구멍이다. 동고비는 구멍 주위에 진흙을 발라 입구를 좁혀 구멍 둥지를 재활용한다. 어미가 겨우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황토 공사를 한 둥진 몸집이 큰 새나 천적의 침입을 막아준다.
부화 이틀째. 눈도 뜨지 못한 새끼가 부지런히 먹이를 받아먹는다. 한 배에 낳는 새끼는 보통 7마리. 암수가 함께 먹이를 나르며 새끼를 키운다. 어린 새끼는 어미가 품어줘야 한다. 암컷은 둥지 안에서 수컷이 잡아온 먹이를 받아 새끼에게 먹인다. 동고비는 리모델링의 대가다. 딱따구리의 집을 황토방으로 개조하고 바닥엔 자작나무 껍질을 깔아 새끼를 키운다. 구멍 둥지는 필요에 따라 분배되고 재건축된다. 봄숲의 생명력 뒤엔 보이지 않는 긴장이 있다. 나무 구멍을 둘러싼 팽팽한 신경전이다. 나무 구멍은 숲속 동물들이 번식을 위해 선택하는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늘다람쥐가 자리를 비운 새 곤줄박이가 구멍을 염탐한다. 짝지기를 마치고 알 낳을 자리를 물색 중이던 곤줄박이는 하늘다람쥐의 구멍 둥지가 탐이 난다. 하지만 하늘다람쥐는 금세 돌아온다. 구멍둥지를 둘러싸고 흐르는 신경전은 치열한 경쟁으로 이어진다. 진흙으로 입구를 좁힌 나무 구멍은 동고비가 산란을 했고 새끼를 키우고 있다는 표시다. 박새가 둥지를 노리는 사이 동고비 부부가 돌아와 둥지 쟁탈전은 일단락된다. 번식을 위해 구멍둥지를 찾는 숲속 동물들이 많아지는 만큼 한 나무 위아래서 진행되는 그들의 동거도 눈에 띈다. 동고비 구멍둥지 위에는 청딱따구리가 번식을 준비하고 있다. 보통 보름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도 걸리는 둥지 공사를 끝내고 청딱따구리 암컷은 7개의 알을 낳았다. 청딱따구리의 은사시나무 구멍둥지를 노리는 건 하늘다람쥐. 구멍 속으로 들어가 보지만 곧 고개를 내민다. 구멍 속엔 청딱따구리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하늘다람쥐와 청딱따구리의 신경전은 이틀 밤낮 동안 지속됐다. 알을 품는 모정을 하늘다람쥐가 이길 순 없다. 숲속 구멍둥지의 부족은 하늘다람쥐의 새로운 선택을 가져온다. 하늘다람쥐의 둥지는 주로 나무 구멍이다. 하지만 청설모의 둥지를 재활용하기도 한다. 청설모 둥지는 나뭇가지를 모아 까치집이나 럭비공 모양으로 지어진다. 그 속은 마른 풀을 둥글게 덮고 짐승의 털을 붙여 완성된다. 구멍 둥지를 빼앗기고 청설모 둥지로 이사하는 하늘다람쥐의 어미와 새끼가 포착됐다. 버티림이 없는 하늘다람쥐 새끼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안간힘을 쓴다. 어미는 새끼를 물고 청설모가 비운 둥지로 향한다.
청설모 둥진 나무 구멍만큼 고급 주택은 아니지만 경쟁에서 밀린 하늘다람쥐가 새끼를 키우는 또 다른 선택이다. 숲의 역동성은 밤낮으로 그 주역이 바뀌는 데 있다. 밤숲의 주인공 중에 하나는 하늘다람쥐다. 몸무게 100g의 작은 포유류 하늘다람쥐가 숲의 밤하늘을 여는 시간이다. 하늘다람쥐는 야행성이다. 활동 시간의 대부분은 나무를 옮겨 다니며 먹이를 찾는다. 하늘다람쥐는 눈이 크다. 어둠 속에서도 사물을 포착하는 시신경이 발달해 있다. 긴 코수염은 안테나다. 공기의 흐름과 진동까지 감지해 장애물의 위치와 이동 방향을 파악한다. 하늘다람쥐는 채식을 한다. 봄철엔 여린 새순이 중요한 먹잇거리다. 네 개의 앞발가락으로 먹이를 붙잡고 발달한 앞니를 이용해 순식간에 여린 뽕나무 잎 하나를 먹어치운다. 하늘다람쥐의 활공은 공격적 무기가 없는 녀석의 독특한 방어와 생존의 수단이다. 먹이를 찾아 나무에서 나무로 이동할 때 하늘다람쥐는 땅으로 내려와 다시 옆나무를 기어 올라갈 필요가 없다. 날개처럼 펼 수 있는 비막이 있기 때문이다. 하늘다람쥐의 활공은 걷거나 뛰는 것보다 이동할 때 에너지를 최소화한다. 하지만 비막은 땅에선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다. 다리에 늘어진 비막 때문에 걸음이 둔해져 천적의 표적이 되기 쉽다. 그래서 하늘다람쥐는 나무 구멍에 둥지를 틀고 좀처럼 땅엔 내려오지 않는다. 낮이 아닌 밤에 활동하는 것도 천적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다. 은사시나무 하늘다람쥐의 구멍 둥지에 작은 움직임이 있다. 시로라기 뭉치 같은 나뭇가닥을 헤치는 하늘다람쥐 어미의 손길이 조심스럽다. 새끼다. 태어난 지 일주일. 어민 아직 털이 없는 새끼의 체온을 지켜주기 위해 나뭇가닥으로 만든 이불로 덮어두고 다닌다. 하늘다람쥐는 젖을 먹여 새끼를 키운다. 갓 태어났을 때의 몸무게는 약 5g. 한 배에 2~3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새끼들은 아직 눈도 못 뜬 상태. 생후 7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앞발과 뒷발 사이에 비막은 뚜렷하다. 어미는 새끼를 계속 핥아준다. 진드기와 벼룩을 잡기 위해서다. 새끼가 젖을 빨기 좋도록 입으로 물어다 가슴에 품는 어미.
5주간의 임신 기간을 지나 젖을 물려 새끼를 키우는 건 암컷이 전담한다. 젖을 빨고 성장해가는 새끼들의 움직임은 어미의 넓은 품도 부족하게 만든다. 숲속의 포식자도 그 생명의 시작은 고목의 구멍이다. 소쩍센 고목의 구멍에서 새끼를 키우고 그 주변에서 먹잇감을 노린다. 망막에 빛을 감지하는 시세포가 많아 어둠 속에서도 능숙하게 먹이를 찾는다. 올빼미는 유연한 목과 넓은 시야를 이용해 밤을 지배한다. 마을의 느티남은 올빼미의 오래된 둥지이자 사냥터다. 올빼미의 비행은 소리가 없다. 그러나 정확히 먹잇감을 향해 돌진한다. 올빼미는 대부분 먹이를 통째로 삼킨다. 부리로 먹이를 잘게 부수는 건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서다. 포식자 올빼미도 나무 구멍에서 새끼를 키운다. 비는 새로운 에너지로 생명의 순환을 촉진한다. 청설모가 밤나무 숲을 찾았다. 녀석은 새로운 짝을 찾는 중이다. 밤나무 숲에서의 구애는 먹이 경쟁만큼이나 신경전의 연속이다. 청설모는 연 2회 번식이 가능하다. 늦은 봄 짝짓기를 하는 청설모는 약 35일간의 임신 기간을 거치면 새끼를 낳을 것이다. 나무 위에서 주로 활동하는 청설모와 달리 다람쥐는 땅에서 많이 생활한다. 뱀이 나타났다. 누룩뱀의 출현으로 숲엔 비상이 걸렸다. 뱀이 노리는 건 나무 위 둥지에 남겨진 호랑지바귀 새끼. 호랑지바귀 새끼는 어미를 기다릴 뿐이다. 누룩뱀은 독은 없지만 성질이 사납다. 제법 커서 둥지를 떠날 채비를 하고 있던 새끼들이 꼼짝없이 누룩뱀의 먹잇감이 되고 말 상황. 때마침 어미가 둥지로 돌아왔다. 어미는 새끼를 지키기 위해 뱀에게 본능적으로 저항한다. 팽팽한 대치 상황. 어미의 끈질긴 저항에 결국 누룩뱀이 먹이를 포기하고 물러난다.
긴장의 시간이 끝나고 호랑지박이 어민 다시 새끼를 품는다. 다람쥐가 나무 둥지 밖으로 고개를 내민다. 한바탕 소란 뒤여서 외출은 더욱 조심스럽다. 다람쥐 어민 볼이 가득 차도록 먹이를 담는다. 새끼들이 있는 둥지까지 먹이를 운반하기 위해서다. 생후 2달이 돼가는 새끼. 호기심이 왕성해져 구멍 밖 외출을 시도한다. 다람쥐 형제는 모두 4마리다. 어미가 먹이를 물고 오자 새끼들이 분주해진다. 다람쥐는 양 볼에 먹이 주머니가 있어 먹이를 운반하기에 편리하다. 어미의 먹이 주머니는 도토리 10개 정도를 담을 수 있는 크기다. 다람쥐는 끌처럼 생긴 날카롭고 강한 이빨을 갖고 있어 도토리나 땅콩, 밤 같은 딱딱한 열매를 까먹기에 알맞다. 다람쥐 나무 구멍에서 나고 자란 사형제. 이제 둥지 떠나기를 앞둔 상태다. 어민 독립을 앞둔 새끼들을 위해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다 키운다. 먹성 좋은 다람쥐 사형제의 배를 채우기엔 양볼의 먹이 주머니도 부족하다. 다람쥐 사형제를 키워낸 나무 구멍. 그런데 이번엔 어미가 구멍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먹이 주머니가 가득 찬 어미에겐 입구가 너무 좁다. 어민 둥지 밖에서 새끼들에게 먹이를 전달한다. 다람쥐의 구멍둥지는 어미에겐 비좁지만 새끼들에겐 바깥 세상의 위험을 차단하는 안전한 통로다. 나무는 나이를 먹어도 숲속 동물들의 안식처가 된다. 생명이 끊어진 쓰러진 고목이지만 남겨진 구멍엔 생명이 깃든다. 작은 생명들에겐 나무 구멍은 아직 살아있는 숲이다. 은사시나무의 하늘다람쥐 둥지. 새끼들은 태어난 지 1달이 넘었지만 아직 눈을 뜨지 못했다. 새끼들은 솜털이 자란 서로의 몸을 부둥켜 안고 체온을 나눈다. 어미는 돌아오자마자 부지런히 새끼들의 몸을 핥는다. 털을 고르면서 벼룩과 진드기를 떼어내는 것이다. 하늘다람쥐 둥지엔 유난히 새끼를 괴롭히는 벌레들이 많다. 속이 비었거나 썩은 나무를 골라 구멍을 판 딱따구리의 둥지를 재활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몸을 핥고 젖을 먹이느라 어민 새끼들의 몸이 커갈수록 바빠진다.
젖먹이 동물인 하늘다람쥐 새끼들은 성장이 더딘 편이다. 태어난 지 약 35일째. 드디어 새끼가 눈을 떴다. 눈을 뜬 후엔 이전과 달리 성장 속도가 빨라진다. 이빨이 나기 시작하면서 새끼들은 뭐든지 물어뜯으며 간지러운 잇몸을 자극한다. 활동도 활발해져서 둥지를 타고 기어오르는 탓에 어민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밤, 다시 하늘다람쥐들의 먹이 활동 시간이다. 낮 동안 구멍둥지에서 지내고 밤에 움직이는 건 천적의 습격을 줄이는 전략이다. 하늘다람쥐의 최대 천적은 올빼미다. 올빼미는 뛰어난 청각으로 소리를 감지해 빛이 없어도 먹이를 사냥한다. 나뭇가지에 앉아 먹잇감을 노리는 올빼미. 하늘다람쥐는 어둠 속의 포식자를 잊은 채 먹는 데 여념이 없다. 사냥이 시작됐다. 빠르고 소리 없는 공격. 사냥은 성공이다. 하늘다람쥐는 올빼미의 날카로운 발톱을 피하지 못했다. 먹이는 자기 몫이 아니다. 올빼미는 새끼를 위해 하루에 서너 차례 사냥을 한다. 고목의 구멍에서 자란 새끼들은 또다시 하늘다람쥐 숲의 포식자가 되어 밤을 지배할 것이다. 나무는 녹색이 짙어질수록 그 품도 커진다. 은사시 나무에 둥지를 튼 동고비 부부. 구멍 둥지로 먹이를 번갈아 물어 나르느라 바쁘다. 둥지에선 부화된 지 보름 된 동고비 새끼들이 유난히 극성스럽다. 새끼들은 서로 경쟁하듯 어미에게 먹이를 보채며 구멍으로 고개를 내민다. 둥지 속은 요란하지만 밖은 고요하다. 어미의 바쁜 움직임만이 보일 뿐이다. 구멍둥지를 마련할 때부터 새끼가 어미 크기의 몸을 갖출 때까지 어미새의 정성은 그치지 않는다. 먹이를 가득 물어온 어미가 이번엔 선뜻 먹이를 전해주지 않는다. 새끼들의 둥지 떠나기를 앞두고 먹이 조절을 하는 것이다. 동고비 새끼들이 차례로 둥지를 나온다. 작은 은사시나무 구멍은 7마리의 동고비 새끼를 길러냈다.
새끼들이 내려앉은 곳은 둥지 앞 나뭇가지 위. 동고비 새끼는 이제 가혹한 야생의 숲에서 홀로 살아남아야 한다. 동고비 형제들은 둥지에서 나오면 바로 남남이 된다. 다만 어미가 틈틈이 가져다주는 먹이를 기다릴 뿐이다. 어미의 먹이 공급도 이제 하루 이틀이면 끝날 것이다. 안전한 둥지를 이제 막 벗어난 새끼는 아직 숲의 질서를 모른다. 경계심이 발동한 쇠딱따구리가 위협을 가해도 새끼는 피할 줄 모른다. 강한 부리를 가진 쇠딱따구리가 오히려 놀란 기색이다. 하지만 어치는 다르다. 둥지털이 전문가의 새끼 킬러다. 순식간에 새끼를 덮친 어치. 결국 동고비 새끼 중 2마리만이 무사히 둥지를 떠났다. 거센 바람에 숲이 흔들린다. 키가 크고 곱게 자라는 사시나무는 더 많이 흔들린다. 하지만 구멍 둥지는 안전하다. 바람과 비를 피하는 최고의 보금자리. 경쟁은 있었지만 필요에 따라 분배됐고 주인을 바꿔가며 재활용됐다. 하지만 인위적인 손길은 구멍 둥지의 순환을 한순간에 마비시킨다. 숲의 간벌이 시작된 것이다. 간벌은 나무들 사이에 적당한 성장 공간을 마련하고 나무가 굵게 자랄 수 있도록 잡목을 솎아내는 작업이다. 간벌이 시작되면 숲속에 비상이 걸린다. 간벌은 4월에서 6월 숲속 동물들의 번식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간벌은 숲을 가꾸는 긍정적 기능도 있지만 생태 조사가 없는 간벌은 숲속 동물들에게 치명적이다. 지난 4월 초 제작진이 카메라에 담았던 천연기념물 까막 딱따구리의 둥지. (6월) 초 이곳을 다시 찾았을 때 숲은 간벌돼 있었다. 알이 부화돼 새끼가 자라고 있을 시기였지만 나무는 토막난 채 버려져 있었고 둥지는 비어 있었다. 낙엽송 가지 사이에 둥지를 틀고 2마리의 새끼를 키우던 청설모. 다행히 청설모 가족은 간벌을 피했다. 태어난 지 15일째
새끼들은 아직 눈도 뜨지 못한 상태다. 한바탕 숲속을 휩쓸고 간 간벌 작업에도 둥지는 평온하기만 하다. 간벌은 끝났지만 숲엔 여전히 많은 위험이 도사린다. 조심스럽게 둥지 밖으로 얼굴을 내미는 어미. 입에는 새끼가 물려있다. 청설모 어미는 또다시 닥칠지 모를 위험을 피해 이사를 결정했다. 어미는 새끼를 차례로 물어다 미리 물색해둔 새 보금자리로 옮긴다. 나무타기의 명수인 청설모에게도 새끼를 입으로 물어 나르는 일은 조심스럽다. 길을 멈춰 새끼를 핥으며 꼼꼼하게 살핀다. 또 다른 청설모 가족의 이사 행렬이 발견됐다. 간벌을 피해 둥지를 옮기는 중이다. 새끼들은 제법 커 보였지만 아직 나무를 타고 움직일 시기는 아니다. 새끼들은 나무에 매달려 어미가 물어다 옮겨주기만을 기다린다. 둥지 밖으로 내몰린 청설모 새끼와 어미는 숲속에서 다른 보금자리를 찾아야만 한다. 은사시나무 둥지의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다. 하늘 다람쥐 새끼들이 제법 자랐다. 하늘 다람쥐는 태어난 지 50일이 지나면 활공 연습을 시작한다.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부쩍 늘어난 새끼들이 이제 둥지를 나설 때가 다가온 것이다. 어미가 돌아왔다. 배를 채우고 돌아온 어미가 새끼를 품어 젖을 물린다. 새끼들은 이제 젖을 먹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곧 활공을 시작하면 스스로 먹이를 찾아야 할 것이다. 어미를 따라 둥지 입구까지 한 번에 기어오를 수 있을 만큼 성장한 새끼들. 어미가 부르는 울음소리를 듣고 형제가 나란히 둥지 밖으로 고개를 내민다. 먼저 첫째가 조심스럽게 둥지를 나선다. 높은 가지로 기어오는 게 활공할 모양이다.
둘째는 아직 머뭇거린다. 10m가 넘는 은사시나무 둥지에서 활공하기가 겁이 나는 모양이다. 결심했는지 마침내 활공을 시도한다. 한 번의 머뭇거림 이후 하늘다람쥐의 활공거리는 눈에 띄게 길어지고 있었다. 비막을 갖고 태어난 새끼들이 활공의 비결을 본능적으로 터득해가는 것이다. 하늘다람쥐가 멀리 활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도약의 위치가 중요하다. 먼 거리로 이동하기 위해선 더 높은 가지 위로 올라 도약해야 한다. 공중에서 발을 흔들어 균형을 잡고 기류를 잘 타는 것도 능숙한 장거리 활공의 비법이다. 하늘다람쥐 가족은 정확하고 안전하게 먹이가 있는 곳까지 도착했다. 새끼들은 새로운 먹이가 마음에 드는 모양이다. 어미는 새끼들이 여린 나뭇잎과 열매를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곁에서 지키며 기다린다. 그렇게 마친 낯선 세상으로의 첫 외출. 구멍둥지에서 시작된 작은 생명이 밤하늘을 날았다. 이제 숲속의 밤하늘은 새로운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숲은 끊임없이 그 모습을 바꾼다. 계절이 바뀐 숲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고 새로운 번식의 주역들을 불러들인다. 끝없이 변화하고 순환하는 숲. 구멍둥지는 딱따구리의 부리질로 시작됐다. 숲속에서 가장 좋은 집을 갖기 위해 생명들은 경쟁하며 성장했다. 주인은 바뀌어도 구멍둥지는 매년 새로운 생명을 키워내며 재활용될 것이다. 활공 연습을 마친 하늘다람쥐는 둥지를 떠났다. 독립한 하늘다람쥐는 어미의 영역을 피해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아직은 서툰 걸음이다.
몸무게 약 100g의 작은 젖먹이 동물의 보금자리인 나무의 구멍. 혼자 힘으로 둥지를 찾는 데 실패한 새끼가 어미 둥지로 돌아온다. 그러나 어민 외면하는 기색이다. 홀로 서기를 위해 새 둥지를 찾아 숲에서 숲으로의 먼 이동을 준비하는 하늘 다람쥐. 밤하늘의 당당한 주인공이 되기 위해선 비막을 펼쳐야 한다. 하늘 다람쥐는 이제 자신의 하늘과 둥지를 찾아 먼 숲을 날아갈 것이다.